안녕하세요. 주식에 미친 남자 준미남 또박입니다. 알토 아버지 왔어요. 자,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밀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갑자기 이란을 향해서 미사일을 쏴 제꼈어요. 아이고야 정말. 잘 나가다가 갑자기 또 무슨 전쟁 소식이야. 자, 근데 못이 죽은 뒤 지금 방금 전에도 1분 전만 해도 따끈따끈한 속보가 있었는데 못이 죽었냐고요. 제가 공보방에 올려드리고 지금 영상 찍기 시작하니까 우리 가족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제가 공보방 꼭 들어와 계시라 그랬잖아요. 자, 알테오젠 100만원 보내기 프로젝트 앞으로도 열심히 달릴 거니까 구독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아요 진짜 많이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알테오젠 주주분들 모두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오늘 주가 보면 어땠어요? 코스닥도 엄청 밀리게 되면서 알테오젠은 그냥 희생양이 됐지 뭐. 우리 알테오젠이 코스피 시장에 있었으면 그래도 좀 덜 맞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조금 있긴 하지만 곧 있으면 코스피 이전 관련해서도 발표가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자고요. 자, 보시면 마이너스 7% 넘게까지도 뺐다가 지금 현재 대체거래소 시작하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5.5%가량 빼고 있어요. 그래도 조금 약 반등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기업에 문제가 없는데 뭐 전쟁이나 뭐 코로나 요런 매크로 이슈 그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빠져주면 우리는 또 한번 변동성을 이용해 먹으면 돼요. 그게 바로 세력들을 발라먹는 방법입니다. 자, 대체적으로 요런 급락은요 세력들의 미끼라고 봐주시면 돼. 왜? 장중에 이제 막 이렇게 갑자기 급락을 주죠?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심약한 개미들은 어때요? 팔아야겠다 요러고 팔아요. 그러고서 실제로 세력들은 밑에서 또 받아먹는단 말이야. 자, 예를 들면 이때도 그랬잖아요. 11월 21일자도 어땠어요? 시가 마이너스 1.8% 시작해가지고 마이너스 20%까지 뺐었어. 엄청나게 폭락 나왔었잖아요.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영상도 찍어드렸죠. 근데 어땠어요? 결국에는 급락 주고 또 19%가량의 기회가 있었어요. 이 아래 꼬리 끄트머리 부분에서 여러분들 매수하셨으면 20만원 후반대에서 담았단 말이야. 그러셨던 분들 지금 이미 수익 중이잖아요. 신고가도 한번 맛봤었고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우리는 이 아무런 의미 없는 급락 잘 이용해 먹으니까 벌써 또박이님 20% 수익 났어요 감사합니다 요러고들 계셨잖아. 자, 근데 요런 소식까지 더해졌어요. 방금 전에 3시 55분에 제가 따끈따끈하게 올려드렸던 속보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들어와 계시죠? 제가 오늘 오전에도 뭐 전쟁 소식 있다고 시황 정리해드려 전쟁 관련된 속보들 계속 올려드려 그러면서 이제 유가까지 띄었어요. 전쟁 소식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오늘 급등 나왔었던 종목들 뭐 석유나 해운 관련주, 가스, 방산 관련주까지 여러분들이 오전부터 요런 소식만 알고 계셨어도 이것 때문에 시장이 빠지는 거였구나. 최근까지 시장이 쉼없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당연히 이런 분위기를 타고서 주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만 갔으면 좋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왜? 사람들의 기대감이 막 이렇게 실리게 되면 항상 조정장을 줬거든. 요런 거를 우리가 미리미리 알고서 잘 대응을 해나간다면 우리가 이 큰 틀에 있어서 상승 구간인데 굳이 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엉덩이가 무거워질 수 있는 힘이 장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요. 무료 공부방 있으니까 선착순 마감되기 전까지만 들어와 계시면 됩니다. 어차피 들락날락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벌써 17,600명이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되면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또박이랑 함께하는 무료 강의방 꼭 들어와 계세요. 나는 꿈이 그거예요. 모든 주린이 분들을 다 이렇게 이끌어가고 싶어. 그러기 위한 발판으로서 우리 주린이 분들의 안식처 만들어 둔 거니까 잘 활용하세요. 여기 아래에 제 번호 있죠? 8346-2138 제 번호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실시간으로 이제 장중에도 대응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다 스크롤이 되잖아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과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12시 20분만 됐어도 여러분들 한전기술 이런 거 다 매수하셨을 거야. 그죠? 아까 전에 장대양봉 나왔잖아요. 추천드리고 나서 이런 거 놓쳤으면 안 되지. 전쟁 난다고 뭐 시장이 완전히 죽어버려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링크 신청하시고 주위에 이제 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도 계신다 하면은 지인분들도 여기로 신청하셔서 링크 받아가시라고 해주세요. 오케이? 아셨죠? 자, 이거 봐야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 지금의 전쟁으로 인한 시황도 중요한데 그거는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을 거고 알테오젠, 다이치상큐 작년 11월자로 맺었던 계약이 뭐였습니까? 전세계 최초의 ADCSC의 에너2였죠. 자, 이거에 대한 임상 1상 개시일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야!
박수 박수. 자, 우리 이토록 기다렸습니다. 그죠?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상반기 이내로 이 에너2 임상 개시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다. 결국에는 나왔어요. 상반기 안에. 자, 여기 보시면 임상 1상 개시 예정 일자가 언제로 나와 있죠? 6월 30일자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개시가 되면요. 보통 이래. 첫 환자의 투여가 된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즉시 우리는 뭘 받아요? 마일스톤, 현금 따발을 즉시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야,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르실 거야, 진짜. 점점 우리에게 들어오는 현금 따발이 많아진다 보시면 돼. 근데 이번에 또 뭐 있어요? 다음 주 되면 어디 가요? 미국 가잖아요. 바이오 USA. 실제로 파트너 본계약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지으러 가는 거고, 거기에서 계약서 또 이제 작성해 봐봐요. 사인까지 하고 와봐. 그러면 거기에서 계약금, 현금 또 받아요. 그리고 그 해당 약물이 또 일상 들어간다? 야, 마일스톤 또 쌓인다니까요. 알테오젠은 그런 기업이야. 황금주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것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잘 모르실 거예요.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에너2로 그냥 마일스톤 받는 거구나 이러고 지나가실 텐데 그게 아니야. 자, 이걸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임상에 대한 이 업데이트를 하는 주체는 다이치상교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에너2에 대해서 용량을 증가시키거나 그리고 용량을 확장을 하기 위한 연구 단계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알테오젠의 기술력, 히알루로니다제가 들어가는 SC 제형의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임상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예정 일자가 6월 30일인데 이 연구에 대한 완료 일자가 28년도 12월 31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자, 임상 1상에 대한 기간은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제가 직접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왔는데 만약에 1상 시작일이 예정처럼 6월 30일자로 시작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 1상은요 빠르게 끝나면 6개월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초고속으로 완전히 순항을 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25년도 12월 30일이나 31일 연말까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임상 결과에 대한 데이터가. 그리고 보통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더라도 26년도 상반기 안에는 무조건 나와요. 이게 바로 키포인트라는 거죠. 굉장히 시계열이 빨라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1상 결과 발표 이후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3상에 대한 준비 기간을 적어놨죠. 어라, 또박이님, 이거는 왜 2상 임상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바이오 종목에 저랑 같이 공부를 많이 하셨거나 일반적으로 투자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자, 지금 알테오젠의 SC 제형을 이제 어떤 약물에다가 도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단지 히알루로니다제라는 이제 새로운 활성 성분만 더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제형 변경만 하는 거기 때문에 신약으로 간주가 되지 않아요. 이게 바로 키포인트지. 신약이 아니야. 자, 왜? 예를 들면은 BS 이게 무슨 줄임말이에요? 바이오시밀러의 줄임말이에요. 자, 이것도 오리지널 의약품에다가 그냥 복제를 하는 거잖아. 성분은 똑같고. 그렇다 보니까 얘네도 임상이 기간이 짧아요. 1상을 하고서 곧바로 3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를 밟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기술을 접목시키는 것도 2상 단계가 완전히 그냥 생략이 된다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말 빠르면 연내에도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 3상에 대한 임상 신청 준비 IND라고 하죠. 이거를 빠르게 승인받고 그 다음 임상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면 3상이 시작되는 날짜는 26년도 초가 될 수 있어요. 상반기 내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3상 기간은 보통 1상보다는 깁니다. 실제로 생존 기간까지도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1.5년에서 2년 가까이가 나와요. 보통은 2, 3년 정도. 그래가지고 3상에 대한 결과도 발표가 되는 게 27년도에서 28년도고 그러면 실제로 에너2SC 전 세계 최초의 ADC SC 약물 품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점도 28년에서 29년도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알테오젠은 매년 2건 이상의 신규 계약 체결이 목표고 최근에 나왔던 소식으로는 이제 두세 개 정도의 기술 이전이 추가가 될 수 있다. 올해 안에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하나의 성과가 요번 바이오 USA에서 나올 수가 있다. 바로 다음 주에요. 심지어 연내에 추가 라이센스 아웃을 요구했던 빅파마가 존재한다. 연내에 임상 1상을 개시하게 될 1차 계약사 누구일 거라 그랬어요? 사노피일 거라 그랬죠. 제가 이거 관련해서도 좀 신기한 자료를 찾았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기존 경쟁사의 계약사도 라이센스 아웃 접촉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경쟁사가 누구예요? 할로자임입니다. 할로자임의 특허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알테오젠으로 갈아타려는 흐름까지 나와주고 있다고. 그러면서 다이치상큐의 임상일상 결과가 올해 안에 확인이 될 시에는 계약이 확대가 된다던가 혹은 다른 ADC 기업과도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 가속화될 걸로 예상이 된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도 삼상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시가 되는 시점은 시장의 예상을 훨씬 더 추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었는데 실제로 이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럼 뭐야? 나중에 임상일상 끝나고 삼상 들어갔을 때도 또 마일스톤이 또 들어와요. 그리고 품목허가 받으면 또 나와요. 매출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마일스톤 또 받고 로열티 또 받아요. 그런 파이프라인들이 지금 이제 하나 둘씩 추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스타트하게 되는 파이프라인에 NO2 SC까지 포함이 된 거야. 이번 달부터.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임상에 대한 내용에서 이런 게 있어요. 오픈 라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환자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시작하게 되겠죠. 근데 하나는 정맥 주사에 대한 NO2 약물이고 하나는 NO2 SC야. 즉 다시 말해서 피하 주사 제형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워낙에 두 개가 너무 다르잖아요. 이거는 2, 3분만 해도 맞을 수가 있어. 그리고 주사기 자체도 달라요. 근데 이거는 한 3, 4시간 정도를 맞아야 돼요. 최소. 워낙에 이 차이점이 뚜렷한 제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환자들에게 모두 오픈하고 공개하고 진행하는 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간접적으로 이런 게 생겨요. 피하 주사로 임상했더니 굉장히 편리했어요. 요런 환자들의 선호도까지 미리 알아볼 수가 있어요. 선호도 임상이 따로 있긴 하지만 간접적으로 미리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걸 통해서 향후에 이제 예상되는 전환율까지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환자들에게 이 NO2 SC 제형이 침투가 될 것인가. 시장 전망까지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실험에 대한 그 내용을 보시면 복용량을 증가하고 막 용량을 확장시키는 거야. 자, 그게 왜 그래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 SC 제형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할로자임과 알테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딱 2곳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왜? 특허를 깔아둔 것도 있고 얘네 기술은 뭐가 달라요? 히알루로니다제라는 이 활성 성분을 통해서 이제 약물이 몸에 들어갔을 때 흡수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량이 가능해요. 커버가. 제가 예전에 셀트리온의 SC 제형 기술하고 비교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걔네는 고용량을 못해요. 히알이 없어서 못하는데 이제 히알을 개발하겠다고 이제서야 발벗고 나서고 있는 거예요. 시계열 자체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제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서야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고 우리는 이미 특허 장벽을 굉장히 촘촘하게 깔아둔 상황이고 후발주자들이 시장에 들어올 때까지도 굉장히 많이 남았지만 쉽사리 들어오기 쉽지 않은 그런 시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ADC 약물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그랬죠. 뭐예요? 독성이야. 심지어 전 세계 1위 약물인 이 NO2조차도 독성에 의한 부작용 자체가 빈번하게 노출이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점까지도 커버를 하고자 SC 제형을 도입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안 그래도 독성 비율이 높은 약물을 가지고서 용량을 올려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 독성도 똑같이 올라갈 위험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고자 하는 임상을 진행하는 거다.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측정 결과 어떤 게 나오느냐, 부작용을 경험한 참가자들, 그리고 이제 독성, 이 독성 부분이 이제 좀 나오게 돼요. 측정 결과로. 그러고 이거 ORR 데이터 있죠. 전체 반응률. 약물이 몸에 들어갔을 때 얼만큼 환자에게 반응이 나오는가, 약효가 얼만큼 효과적으로 나오는가, 그거를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얼만큼 해당 질병에 대한 통제를 해줄 수가 있는가, 완전 관해라든지 부분 관해 같은 거, 이런 비율까지 이제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임상 1상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저번에 NO2 계약을 맺고 나서 우리 박순재 대표님의 인터뷰 내용이 있었어요. 인상 얼마나 좋아. 인상이 얼마나 순해요. 이름 바꾸셔야 돼. 박순재가 아니라 박순애로. 박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페이로드에 의한 독성 문제만 해결할 수 있으면 용량을 더 올릴 수 있다잖아. 이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거를 이제 제어하는 게 성공이 된다면 그 다음 우리도 ADC 약물을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도 SC 제형을 해야 되나?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다는 거예요.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엄청난 속도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혜자,
완전히 그냥 시장을 독식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장 준 거지. 봐봐요. LCC제형으로 바꾸면 용량을 더 올리면서도 독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대. 이미 이거는 다이치산교와 이 MTA 물질 이전을 이제 진행하면서도 서로 테스트를 다 끝내고서 본 계약이 나온 거예요. 물질 이전 계약 맺고 실제 뭐 테스트 이것저것 해보다가 본 계약이 체결되는 구조란 말이에요. 이 제약바이오 업계 자체가 입증이 됐으니까 기술 이전에 맺었죠.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추가적인 계약을 당연히 기대를 해야 된다는 거지. 화이자, 뭐 로슈, 에브비 이런 데와도 실제 기술 이전을 맺게 되면서 협업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뭐 BMS라던가 뭐 로슈 이런 친구들이 이미 할로자임과 계약을 체결했던 게 있어요. 근데 얘네는 뭐예요? 전략 자체가 타겟 독점이라는 정말 악수를 처음부터 두게 되면서 자 봐봐요. PD1이면 뭐야? 키트루다랑 똑같은 거예요. 타겟이. 근데 BMS는 이미 PD1 가지고서 타겟 독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키트루다를 못 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허투 타겟. 이게 뭐예요? 에너2랑 똑같은 타겟이잖아. 근데 로슈는 이미 계약을 맺어놨었기 때문에 다른 기업과 못 맺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어떻게 돼요? 알테오젠을 계속해서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형 변경을 위해서 알테오젠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29년부터 에너2는 위암이나 유방암 쪽에서 가장 많이 팔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1위 약물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수입이 들어오느냐? 적게는 5천억 원, 적게 잡아도 5천억이에요. 그리고 많게는 1조 이상까지도 매출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근데 이거 뭐예요? 여기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 이거 에너2만 했을 때입니다. 여기에 뭐 있어? 키트루다 SC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파이프라인들,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번에 시판 게시했던 테르가제 뭐 요런 것들까지 다 나오고 또 뭐 있어요? 뭐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도 있고 지금 유럽에서 이제 허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른 계약 맺는 거, 계약금, 마일스톤, 로열티 다 합쳐봐. 지금 주가 흔들리는 거 무섭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한 주라도 그냥 더 담아두세요.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자, 오늘같이 뭐 시장이 흔들렸던 날에도 뭐야 방산주 쭉 들고 있었다 보니까 방산주로도 수익이 나. 원전주 들고 있으니까 원전주로 또 수익이 났어. 이게 바로 시장에서 소외당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일 거예요 아마. 분산해가지고 포트폴리오 꾸려놓는 거. 뭐 하나 절대 몰빵치지 않는 거. 풍산도 오늘 폭등 나왔죠. BHI, 두산에너빌리티 우리 가족 추천주죠. 제가 어저께도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GI 이노베이션 벌써 20%야. 이건 머크 빅딜 터지면 어떻게 올라갈까? 또 수익이 누적이 되겠죠. 원전주, 태웅,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제가 한 3일 전이었나요? 유리기판 대장주 영상 찍어드렸는데 필옵틱스 오늘 급등 나왔었죠. 시장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잘못 드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 겁니다. 제가 영상에서는 말씀 못 드리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이란 공습 내용 계속 나왔어. 그런 와중에 한정기술 급등 나왔다 이러고 좋아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래?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이 주말에 나오게 될 거예요. 아니구나. 16일이면은 월요일이네요. 핵 협상을 하게 돼요. 아마도 예정대로라면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 협상 결과에 따라서 또 이제 시장이 변동성이 생기거나 혹은 다시 상승장으로 분위기가 반전되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하고 알테오젠의 개별 이슈로는 별다른 문제점 없이 오히려 호재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 핵협상 결과도 봐야겠지만 바이오 USA 거기서 실제로 곧바로 라이센스 아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주가 흔들리는 거 걱정하지 마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오케이? 아셨죠? 자, 인원수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 닫기 전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지인분들도 다 이렇게 저한테 신청하시라고 해주세요. 어차피 돈 드는 거 없다 그랬습니다. 들락날락 하셔도 상관없는 그런 무료 공부방이니까 인원수 마감되기 전에 여기 아래에 있는 제 번호 8346-2138로 숫자 6만 적어서 지금 바로 문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비공개 링크 전부 보내드릴게요. 우리 주말 영상으로 한번 보죠. 다음 영상에서 봐요. 또 봐.